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실시되었던 제38회 중등 KMO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중등 KMO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수학적 재능이 탁월한 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들이고 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가 하면은 도형, 기하 문제와 정수, 약수, 배수와 관한 문제 그리고 간단한 함수, 중학생이 알 수 있는 함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이나 간단한 방정식에 대한 것,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 20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함께 볼까요? 분수식의 계산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벌써 답이 나왔죠, 그죠? 이런 분수식의 계산, 첫 번째 걸 봤더니 통분해서 계산해 줬더니요. 나는 5분의 6이 되었고, 그리고 곱하기 6분의 7이고, 그리고 곱하기 7분의 8이고, 쭉 곱해서 쭉 곱해서 2023분의 2024이고, 그리고 항상 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요, 첫 번째 문제부터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십시오. 옳지. 그러면 이제 다 됐죠. 6, 6, 7, 7, 8, 8, 4 약분이 되고 남은 것은 2025와 5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5로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은 405라는 답을 찾아냈죠. 분수식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아주 쉬우네. 도전해볼 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자,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AB와 AC 길이가 5, 그리고 BC의 길이는 6이다. 점 T와 E는 선분 AC 위의 점으로 AD 길이는 1이고 EC 길이는 2이다 라고 했어요. 이때 삼각형 BDE의 넓이를 S라고 하면 15S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죠. 자, 이렇게 KMO에서는요, 도형 기하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 문장에 맞도록 그림만 알맞게 그리면 답은 그냥 나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을 제가 그렸습니다. AB의 길이가 5라고 했죠. 예, 이 길이가 5입니다. 그리고 BC 길이는 6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C의 길이 또한 5라고 하였는데 AD 길이가 1이고요. 그리고 EC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TB의 길이는 2가, 그럼 쌤 알았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전체 삼각형 5분의 2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넓이 S는 5분의 2가 된다.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에서요. 자,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있죠.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고면 수직으로 2등분합니다. 따라서 나는 3이고 나는 5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높이 H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고 4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냈죠. 옳지. 따라서 전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길이가 3, 높이가 4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12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15 곱하기 S의 값은요, 얼마인지 바로 답이 나왔죠. 72라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간단하죠? 경실의 문제라고 해서 뭔가 까다로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말뜻만 잘 알아듣고 해당 학년까지 올바르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3번 문제 볼까요? 3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에 대한 문제네. 양의 정수 mn, 즉 자연수를 일컬는 다른 말이죠. 그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시오.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네. 자, m은 n보다 작다. 2m 이상 2n 이하의 짝수의 합은 2m 이상 2n 이하의 홀수의 합보다 100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나란히 주어져 있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것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4 곱하기 7, 4, 7이 28이죠. 즉 중앙값에다가 항의 개수, 수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뭐라고?
이거 해보세요. 28 나와요. 왜? 중앙값 m이라고 할게요. 그놈에다가 항의 개수 7개 해서 4, 7, 28 이렇게 구합니다. 옳지. 그러면 2m 이상이니까 나 2m이라는 수가 있고 그 다음 2m 플러스 1이라는 홀수가 있고 그 다음 2m 플러스 2라는 짝수가 있고 이와 같이 쭉 해서 2n-1이라는 홀수가 있고 2n이라는 짝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짝수의 합이라고 하면 나 그리고 나 그리고 나 이와 같은 것인데 한가운데 값이 있죠. 중앙값이요. 중앙값은 양쪽 끝에 있는 것의 평균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중앙값을 m이라고 표시하면 스몰 m 플러스 n입니다. 그리고 짝수가 모두 몇 개인가 그 개수를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할 수 있죠? n-m. 예, 짝수는 n-m 플러스 1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앙값은 m 플러스 n이기 때문에 짝수의 합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홀수의 합을 봤더니요. 홀수는 요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나도 중앙값은 이것하고 같아요. 그런데 개수가 짝수보다 1개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n-m개이고 중앙값은 m 플러스 n으로 여전히 같습니다. 자, 짝수의 합이 홀수의 합보다 100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됐네.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계산했더니요. m 플러스 n의 값이 바로 100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m하고 n의 값은 이와 같은 대소 관계가 있고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값은 1에서부터 49까지이고 더해서 100이 되도록 하는 n이 될 수 있는 값은 이놈이 1이었을 때 99에서부터 밑으로 쭉 해서 51까지죠. 모두 몇 개인가? 예, n만 정해주면 n은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49개입니다. 옳지 확인되었습니까? 나란히 주어져 있는 수의 합이에요. 중앙값 곱하기 그 개수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매우 소중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 볼까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경우의 수에 대한 것인데 이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를 중학생에게 제가 설명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열해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을 이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볼까요? 다음과 같이 1 곱하기 1 정사각형 3개를 붙여서 만든 도형이 있다. 이 도형의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점을 이와 같은 식으로 3개를 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이런 삼각형이 모두 몇 개 있냐라고 물었어요. 점을 3개 택하면 돼요. 점이 처음에 모두 몇 개 있습니까? 8개. 그 중에 1개를 가져와. 8개. 이 남은 점 7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와. 7개. 자, 곱의 법칙을 쓰고 있죠. 남은 거 6개 가져와. 그런데 삼각형의 점을 택하는 순서에 관계없잖아. 제일 먼저 누가 택해졌니? 뭐 셋 중에 하나가 택해졌지. 그 다음 2개 하나. 순서를 바꿔버리면 6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다 같은 한 종류의 삼각형이야. 꼭점이 3개로 같은 거야. 자, 그런데 3점 택한 것 중에서 일직선인 3점이 택해지면 삼각형이 안 됩니다. 이렇게 3점을 택했을 때 삼각형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되고요. 나 이것도 일직선으로 3개라서 안 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3개 택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3개 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5가지 경우는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면 돼요. 따라서 8, 7, 56, 마이너스 5라고 해서 51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고등학교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는 뭐 조합이라는 것을 이용해도 관계없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곱의 법칙, 곱하고 그리고 중복되고 같은 것은 묶어서 나눠준다 이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방법대로 익혀두셔야 국제경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수학적인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5번 문제입니다. 이 5번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의 풀이가 있습니다만 자, 차분히 한번 저는 볼게요. 다음 식을 만족하는
100분의 1 이상 100 이하의 실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기호 A는 A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인라고 하였고요. 저 기호 A의 뜻은 알죠? 예를 들면은 2.5에 기호를 붙이면은 이 값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이니까 2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5라고 하면 5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는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실수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x의 정수 부분 마이너스 x분의 1의 정수 부분하고 값이 같다. 그럼 나는 정수 마이너스 정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정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x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100분의 1 이상 그리고 100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수가 되는 것이 몇 개이냐 그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러면 중학생들 기본적으로 y = x라고 하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 알죠? 그리고 y = x분의 1이라고 하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알고 있죠. 그 함수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살짝 그려봤더니 y = x라고 하는 직선하고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반비례 관계 곡선입니다. 그 두 개의 합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즉 y = x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범위에서 봤더니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하는 증가 함수임을 관찰했습니다. 함수요. 그런데 x 범위가 어디요? 100분의 1에서부터 100까지 중에서 나 이 식의 값이 정수가 되는 것이 몇 개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증가함수니까 나 이 값은 제일 작을 때가 100분의 1을 넣었을 때 100분의 1 마이너스 100 그리고 저 x 마이너스 x분의 1 이 값이요. 그리고 제일 클 때는 100을 대입했을 때 100 마이너스 100분의 1입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난 이거는요. 마이너스 100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99가 나옵니다. 정수는 네모로 해볼게요. 100에서 100분의 1을 뺐기 때문에 99까지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요. x 하나의 식의 값이 하나가 나왔고 정수가 되는 값은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마이너스 99에서 99까지 몇 개? 199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y = x라는 함수와 정비례 관계 함수요. y =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요. 중학교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대로 제가 풀이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양의 정수 n의 합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 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가 이유 아시죠? 이 KMO의 답안지는 3자리 이하의 자연수로 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4자리 넘어가는 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이 식의 값이 정수가 되었대. 정수. 그럼 나 봐봐. 2분의 루트 n이 정수가 되려면 루트 n이 뭐예요? 짝수라 해야 돼요. n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완전 제곱수요. 그런데 루트 n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n이 뭔지 벌써 눈치가 챘죠. 자, 그 다음에 또 루트 n분의 30 이 값도 정수가 되려면 루트 n이 뭐라 해야 돼요? 30에? 그렇죠. 약수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루트 n이 될 수 있는 값은 짝수이면서 30의 약수인 것이니까는 나 이 값은 2인 경우 되고 6인 경우 되고 30의 약수 중에 짝수인 거예요. 10인 경우 되고 30인 경우 됩니다. 그래? 그러면 n의 값은 이것을 제곱시켜버리면 되니까는 n의 값은 4가 되었고 36이 되었고 그리고 100이 되었고 900입니다. 끝 됐어요. 이것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더니 나 이거 합을 구했더니 1040이었고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답으로 택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0, 40 또는 40이라고 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문제는 그 자기 지식 머리에 있는 만큼 쉽게 풀이할 수도 있고 복잡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선생님 혹시라도 그런 수 아닌 것 중에 그런 수 아닌 것 정수 없습니다. 수식으로 풀이하려면 좀 복잡하게 뭐 몇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분명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루트 n, 2분의 루트 n이 정수가 되려면 루트 n은 짝수라 해야 된다. 그런데 30의 약수이면서 짝수라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4개의 경우고 n의 값은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합을 구해야 될 1040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것이 수학적인 재능이지 선행 지식으로 식을 써서 막 복잡하게 좀 많이 배운 선행학습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다음 문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4자리의 양의 정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연수에 대한 문제네. n의 각 자리의 숫자는 6 이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 1, 2, 3, 4, 5, 6이라고 하는 7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수를 나타냈다는 거네. 그런데 n은 3의 배수, 3의 배수 판정법은 알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6의 배수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3의 배수인 것 중에서 홀수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의 자릿수로 올 수 있는 것은 1, 3, 5라고 3가지로 제한을 받네. 그 다음 나머지 자릿수는 그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조건을 만족하는 4자리 자양수 n을요 다음과 같이 1000의 자리를 a라 그러고요 100의 자리를 b, 10의 자리를 c, 1의 자리를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가만 봤더니 t가 될 수 있는 것은 1, 3, 5라고 해서 3가지밖에는 안 됩니다. 왜? 3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가 아니니까 홀수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될 수 있는 값은 제로를 뺀 값인데 차례대로 나를 각 자릿수를 다 더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3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 그럼 보세요. 일단은 c가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7까지 7가지가 나옵니다. b가 될 수 있는 것도 0부터 7까지 7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채워보자. 그런데 그것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A 값을 제한하면 되겠네.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해서 B, C, D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D를 3가지로 정하였고 B와 C는 각각 7가지를 정하였고 경우수의 고배 법칙이죠. 따라서 이놈을 계산해 주면은 147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B, C, D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가 있겠고 3으로 나누어 1이 남는 경우가 있겠고 이 세 숫자예요. 3으로 나누어 2가 남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 그럼 이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B, C, D의 경우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나는 3가지 경우다. 3의 배수인 경우가 있고 3으로 나눠 1이 남는 경우가 있고 3으로 나눠 2가 옆에 써놓고 한 번 내가 더 강조했죠. 자, 이와 같이 되었을 때는 A가 뭐라 해야 돼요? 3의 배수가 되려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3하고 6 2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는 A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라 해야 돼요? B, C, D 합이 3으로 나눠 1이 남았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것은 3으로 나눠 2가 남는 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2하고 5 2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는 A를 3으로 나눠 1이 남는 수니까 1하고 4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결과를 알았습니다. 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가지인가 하면은 이렇게 있어. 그 중에 이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각각 2가지, 각각 2가지, 각각 2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3덩어리로 나누자.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면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다음같이 하면 되겠네. B, C, D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47가지야. 이 셋 중에 어느 한 가지일 거야.
그 각각에 대하여 A를 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씩 있었기 때문에 A, B, C, D 네 자릿수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오케이 곱의 법칙에 따라 끝났습니다. 294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제 말을 알아들었으면 여러분은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확인했습니까? 3의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 또 8번 볼까요? 항상 이 도형, 기하 문제가 나오면 쩔쩔 매는 친구들이 있는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자와 콤파스를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도록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면 돼.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도형 문제도 그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요, 배운 내용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직선 위에 4개의 점 A, B, C, D가 순서대로 놓여 있고 A, B, C, D가 순서대로 있어요. A, B, B, C 길이는 4분의 CD 길이와 같고 루트 5이다. 수직선의 4점의 간격이 이제 나왔네.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리고 BD를 지름으로 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E하고 F라고 하죠. 그러면 EAFD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자. S제곱이 얼마니라고 했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장의 조건에 맞도록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일 때 제일 신경 쓴 것은요, 문제풀이 계산이 아닙니다. 자 콤파스 가져다가 정확하게 그림 그리는 연습만 며칠 시켰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었어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그 간격은 루트 5. BC 사이의 간격도 루트 5이고요. CD 사이의 간격은요, 그 4배가 4루트 5예요. 예,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 AC를 지름을 하는 원과 그리고 BD를 지름을 하는 원이 만난 점을 EF라고 했다. 자, 이미 나왔네요. 뭐가요? 자, 봐봐. 구하고자 사각형의 한 대각선 길이가 얼마? 예, 6루트 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높이 H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알면 바로 해결이 되네. 끝났는지요? 눈에 보이는지요? 그래요.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는 사실만 알고 직각삼각의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직각삼각의 닮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옳지. 자, 요 길이는 얼마겠어요? 원의 반지름과 같아서 루트 5입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 루트 5 직각, 그리고 H네. 그 다음에 또요, 나 루트 5, 이거 직각, 왜 지름의 원주각이죠? 이거 얼마? 5 루트 5. 5 대 1이네. 그래. 그러면 선생님, 저 H 바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되고 뭐 마음대로 편안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루트 5이고 요놈의 길이가 5 루트 5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ED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예, 2 루트 3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선생님, 저 이거 알고 있어요. 5하고요, 요 사이 관계. 네, 그걸 써도 되는데 수학은 기억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 내용이에요. 자, 닮음을 쓰면 되죠. 선생님, 빗금친 요 삼각형과 그리고 큰 직각 삼각형 닮은 꼴입니다. 따라서 닮은 B를 이용하면은 바로 계산되기를 H 대 요 삼각형에서 직각인 긴 변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바가 큰 삼각형에서 직각인 긴 변의 길이 2루트 3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짧은 길이 루트 5라고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짧은 길이 어디요? 여기 짧은 길이 죄송합니다. 루트가 아니라 루트 5 맞아. 빗변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빗변 길이는 5 루트 5입니다. 예, 삼각형 닮음을 했어요. 옳지. 그러면 선생님이 H가 구해졌어요. 자, 이 H 값을 계산하는 것은 제가 직접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구해주면은 5분의 2 루트 30이라고 H 값이 구해져요. 옳지. 그러면 선생님 다 됐습니다. 저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요 루트 5를 밑변 H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 2개이기 때문에 나는 6 루트 5 곱하기
5분의 2 루트 30이라고 하면 돼요. 오, 끝났다. 여기다 계산해주면요. 요거 약분을 살짝 계산하면은 12 루트 6.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치밀하게 제가 안 보여도 여러분 해보세요. 됐습니다. 따라서 S제곱은 12 루트 6의 제곱이니까 144 곱하기 6이라서 6에서 864임을 구했습니다. 자, 뭐예요?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면 됐잖아. 직각삼각형의 탈멈을 이용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름을 빗변화라는 직각삼각형.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라고 하는 걸 이용했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먹었죠. 탈멈비 써먹었죠. 그리고 일반적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역시 또 경우의 수에 대한 거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에 1, 2, 3, 4, 5 중 하나의 숫자를 적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단 회전하여 같은 것은 한 가지로 세며 같은 수는 여러 번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건 원순열이라고 하는데 원순열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없어집니다. 그냥 회전하여서 같은 거는 한 가지로 취급하래. 정삼각형의 각변의 양 끝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양 끝이 둘 다 홀수이면 안 되네요.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지 짝수가 안 나오잖아. 그래, 양 끝이 홀수인 경우만 아니면 돼. 그래? 그러면 정삼각형 한번 그려볼까? 예. 정삼각 한 2개 정도 그려볼까? 예.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양 끝이 홀수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짝수 2라고 하죠. 내가 짝수 2라고 하죠. 짝수 2라고. 그러면 돼. 짝수 4도 있는데 그래 4를 넣어도 상관없을 거야.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준 경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4를 넣어도 상관없고 또 다른 경우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내가 홀수 1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 짝수 2, 4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짝수만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를 알아볼까요? 같은 수만 모두 사용한 경우는 2도 있고요. 4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 같은 수를 2번 사용하고 한 경우 이를테면 2, 4인 경우인데 회전해서 4가 어디가 있더라도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네. 그 다음 4, 2라고 해도 되니까 또 한 가지가 옳지. 나도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짝수만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와 같이 4가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홀수인 경우는 나 홀수, 꼭지점 하나가 홀수야. 홀수로 올 수 있는 것은 1하고 3하고 5, 3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홀수의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는 짝수가 와야 돼. 그럼 너 짝수는 2하고 4 2가지야. 나도 2하고 4 2가지. 오케이, 알았습니다. 홀수 3가지. 양쪽에 짝수 2가지이기 때문에 12가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끝났어. 나 곱의 법칙 썼죠. 체계적으로 나열했죠. 이 12가지에다가 여기 2개 되어 있으니까 모두 몇 개? 16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원순열을 이용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혹시라도 있다면 일단 말리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수능 공부할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중복되지 않게 나열하는 이 기능을 익히면 됩니다. 예, 다음은 10번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10번일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00 이하의 양의 정수 중에서 완전 제곱수라면 4, 9, 16 이런 수들이죠. 그렇게 되는 약수의 개수가 정확히 6개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죠. 여러분 약수 개수 구할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나요? 소인수분해서 하잖아. 그래.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 144라는 수를 예를 들어봤더니 나는 1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이와 같이 될 거예요.
나는 다시 봤더니 2의 제곱이라는 하는 완전 제곱수를 2번 곱해주고 3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수가 한 번 있습니다. 따라서 144의 약수 중에서 완전 제곱수는 4라고 하는 것이 2개까지 가능하니까 3 곱하기 3의 제곱이 1개까지 가능하니까 6개 정확히 이와 같이 됩니다. 아, 옳지. 그러면 눈치를 챘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완전 제곱수인 약수가 정확히 6개인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p 제곱의 5승 이렇게 돼도 되겠네. 그럼 p 제곱이 하나도 없는 1도 완전 제곱수죠. 5개까지고. 그리고 곱하기 k의 꼴입니다. k는 완전 제곱수가 아니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제곱수가 아닌 것에다가 p 제곱이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이것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q 제곱 이와 같은 꼴이면 됩니다. k는 뭐요? 완전 제곱수가 아닌 수요. pq는 뭐요? 소인수, 소수요. 아, 그래. 그런 꼴로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보였잖아. 옳지, 옳지. 자, 그러면은 이런 타입 중에 제일 작은 수라면 죄송합니다. P에 2를 넣었을 때인데 2의 10승이라고 하면 벌써 나는 1024가 돼서 1000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꼴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꼴인데, 자, PQ를 작은 소인수인 2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2의 제곱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와 같은 꼴이라면 2의 제곱이 얼마요? 4, 4의 제곱 16에다가 낮게 계산하면 아까 예를 들었던 144예요. 옳지. 이 144의 완전 제곱수가 아닌 k를 곱한 만큼 더 k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는 안 되네요. 5를 넣어도 되고 6배를 하더라도 1000을 넘어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7배를 하면 10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꼴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K 값은 1, 2, 3, 5, 6에서 5개임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차례대로 늘려나가면 돼요. 2의 제곱의 제곱에다가 3 대신에 이제 5의 제곱을 넣어볼까요? 그럼 16에다가 25로 해서 400입니다. 400의 1배라고 해도 1000을 안 넘었고요. 400의 2배를 해도 1000을 넘질 않았죠.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3배 하면 1000 넘어가 버리죠. 즉 K값 될 수 있는 걸 찾았고 PQ 될 수 있는 걸 찾아놨습니다. 차례대로 그 다음 또 볼까요? 2의 제곱의 제곱에다가 7의 제곱이라고 하면요. 큰 수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나는 784가 나오기 때문에 K가 1일 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P 제곱의 제곱 부분에 P가 2가 되는 경우 차례대로 Q 값은 또 다른 소인수를 넣어봤더니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고, 자 이제 그 다음은 P 값에 3을 넣어봅시다.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자 3의 제곱의 제곱에다가 제일 작은 것으로 2의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3의 제곱의 제곱이라 81 곱하기 4를 계산해 주면은 32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K 값은요. 1배를 해도 되고 2배를 해도 되고 3배를 해도 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생겼네. 자, 그 다음은 다른 소인수인 5를 넣게 되면은 1000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없어요. 따라서 4개, 5개, 6, 7, 8, 9, 11개, 옳지, 11개임을 찾았습니다. 자, 체계적으로 제가 소인수 분해를 했죠. 완전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나타냈고, 소인수 완전 제곱의 약수에게서 정확히 6개인 경우는 이렇게 11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잠시 쉬었다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